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검룡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70%, 불화 3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검룡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성진, 2014년 꿈번이다. 그래, 이왕 갔다 오는 거 현역이 낫지. 2014년 2월 병무청에서 입대하라는 날짜가 다가왔다. 뭔가 특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입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의무니까 다른 애들처럼 자연스럽게 입대했던 것 같다. 짧은 머리를 보니 참 친구들이 고맙게도 마중을 와줬다. 그래, 잘 갔다 와. 다치지 말고. 야, 갈구거나 때리면 확 찔러버려. 괜히 참지 말라고 우리 형이 그러더라. 그래, 내가 먼저 스타트를 끊으니까 니들도 줄줄이 따라와. 혹시 내 밑으로 오면 다 죽었어. 어머니께서 손에 5만원짜리 몇 장을 꼭 쥐어주셨다. 맞잡은 어머니의 손이 벌벌 떨렸고 눈에 눈물이 가득 차 계셨다. 나 역시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참고 씩씩하려 노력했다. 에이, 요즘 꾼데 편하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건강하세요. 갈게요. 그렇게 나는 입대를 했고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다. 신검 장소까지 버스로 이동을 했는데 신교대에서 교육할 소대장 옆자리에 앉아서 가게 됐다. 야, 너는 밖에서 뭐하다 왔냐? 학교 다니다 왔는데요. 여친은? 없는데요. 그래,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내가 보니까 대부분 6개월 안에 헤어지더라. 그렇게 10분 정도 소대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군생활에 대해 여러가지 어드바이스를 들었던 게 기억난다. 제식, 행군, 화생방, 사격 등 대부분의 힘든 훈련이 끝나갈 즈음인 4주차 갑자기 조교가 생활관으로 뛰어들어왔다. 야, 181번 181번 훈련병 박성진, 지금 바로 소대장실로 뛰어가. 빨리. 예. 뭐야, 불안하게. 갑자기 무슨 일인데 소대장이 날 보자고 하지? 퇴소 준비해라. 예? 갑자기 그게 무슨... 사유는 이랬다. 입소 전 병으로 인한 입원과 치료 기록이 있었는데 그게 뒤늦게 효력이 발생해 퇴소 후 바로 공익근무 요원으로 교체된다는 것. 2014년 1월부터 공익근무 요원이 사회복무 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한동안 공익근무 요원이라고 불렸다. 나 갈게. 몸 건강히 훈련 잘하고 자대 가서도 잘해. 내가 짐을 싸고 나갈 때 나를 바라보던 동기들의 그 부러움 가득한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좋으면서도 얼떨떨한 묘한 기분. 아직 근무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하라는 통보를 받고 일단 집으로 향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깜짝 놀라셨던 부모님. 공익으로 교체된 것을 아시고는 안도하셨다.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며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민간인이 되어갔다. 한 달 후 드디어 병무청에서 연락이 왔다. 공익으로 근무할 곳이 정해졌다는 것. 하지만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새로 지정돼 4급으로 신교대를 재입소해야 한다고 했다. 어이가 없었다. 아니, 저기 이런 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몇 주차부터 합니까? 그냥 통으로 5주 다 처음부터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방침이 그래요. 아니, 5주 일정 중 4주를 소화했는데 훈련을 잘하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았다. 그 매캐한 역같은 시에스탄을 또 마시라고? 그 행군을 또 하라고? 그런 나에게 친구들은 싸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었다. 아니, 싸이는 자기가 잘못해서 군대를 2번 간 거고 이건 지들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피해를 보는데? 2월 초 현역 군번이었던 나는 그렇게 3월 말 보충 공익군번으로 다시 입대하게 된다. 공익으로 입대하는 날 부모님 두 분 다 바쁜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고 친구들 또한 술 처먹고 못 일어나 혼자서 외롭게 조용히 입대했다. 공익도 군번이 부여된다. 다만 현역과 다르게 9자리로 부여된다. 54단 신교대의 익숙한 건물들, 그리고 2회차 신교대 생활.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몸에 익어 능숙했다. 뭐야, 너 왜 이렇게 잘해? 각 잘 나오는데. 전에 이미 해봤으니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정도야. 사격도 이미 해본 거라 처음으로 만발을 해봤다. 거참, 이래서 훈련은 반복하는 게 중요하구나. 나보다 2살 정도 많은 동기가 야, 너는 못하는 게 없냐? 무슨 직업군인 같다, 야. 차마 2회차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냥 웃어넘겼다. 확실히 공익으로 분류되니 현역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훈련소 신검 시 귀가 조치받고 재입대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 훈련병들 나이도 많고 뺀질거리는 건 기본. 확실히 훈련 중에 열애도 많고 행군도 무장 없이 그냥 걷게 해주거나 화생방 같은 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꽤 많이 안 들어갔다. 나 역시 구태여 FM으로 받을 필요를 못 느껴. 어차피 억울하게 훈련 더 받는 건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뺄 수 있는 건 많이 뺐다. 훈련 받는 내내 피해의식이 너무 커져서 분노와 원망을 많이 가지고 훈련받았던 것 같다. 특히 병무청이 이렇게 삐리리... 현역 훈련병 때의 소대장이 나를 불러 간식을 주며 이런저런 좋은 말을 해줘서 그나마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 드디어 퇴소. 신기하다. 평소에는 그렇게 여기저기 아프다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내던 동기들이 지금까지 중 가장 큰 목소리로 군가를 부르며 퇴소했다. 남은 현역 훈련병 애들 들으라는 식으로 말이다. 뺑이 쳐라. 우리는 집에 간다.
그렇게 주민센터로 배치받은 나는 여러가지 허드렛 일을 하며 공익생활을 했다. 공익근무 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공익에게 미루는 일이 참 많았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증 발급 등의 민원. 원래는 공익이 하면 안 되지만 공무원들은 내게 시켰고 시키니 할 수밖에. 안 했다가는 피곤해진다. 특히 내 뒷자리에 앉은 늙은 여우는 나를 참 많이 괴롭혔다. 본인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이 자잘하고 귀찮은 사적인 심부름은 물론 심지어 지가 가야 할 업무 출장도 날 대신 보내놓고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보고할 때 혼자서 다 고생한 것처럼 연기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만이면 뭐 참을 수 있는데 엄연히 서로 부서가 다른데 사사건건 오지랖에 잔소리, 잘난 척은 또 얼마나 하는지.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다. 민원인 중에도 진상은 많았는데 본인 늙은 모습이 싫어서 20대 사진 들고 와 민증 바꿔달라는 사람, 동생 민증을 들이밀면서 대리로 무조건 서류를 떼어달라는 사람, 전화로 주민번호 말하고 몇 분 뒤 갈 테니 서류 준비해놓으라는 사람, 민증을 표창처럼 던지며 무작정 없는 서류 만들어내라는 사람, 자기 민원 안 들어주면 염산을 뿌린다는 진상들도 많았지만 이 늙은 여우보다는 스트레스가 덜했다. 그리고 소집 해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다가오자 궁금했다. 분명히 나는 현역훈련병으로 4주간 뺑이 쳤다. 당연히 이건 빼줘야지. 하지만 병무청에서 돌아온 대답은 짤없이 공익근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 젠장, 이 역같은 씨. 그렇게 나는 현역훈련병 4주의 시간을 아무런 보상 없이 국가에 헌납했고 공익근무 기간을 꽉 채우고 난 뒤 늙은 여우를 쌩 까고 재빨리 도망쳤다. 군대 2번의 아이콘은 싸이다. 제대로 이야기하면 훈련소 2번. 본 이야기와 연결해서 싸이 뮤직비디오 만든 썰도 풀어보겠다. 내가 싸이를 처음 본 건 싸이가 소집 해제될 쯤이었다. 싸이의 곡 중 인생극장 A형, B형이라는 곡이 있는데 A형은 소심한 김창우, B형은 단순 무식 지랄발광 정지혁. 작사할 때 둘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곡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의뢰한 것. 당시 뮤직비디오 작업을 몇 개 한 기억이 있는데 연예 기획사들 대부분 까탈스럽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던가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작을 취소한다던가 하는 부류들이 꽤 많았다. 그래서 싸이도 좀 염려스러웠다. 자기는 계약서 따위는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기가 한 말을 무조건 지킨다나 뭐라나. 그럼 못하지 뭐. 계약서를 썼다. 나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 차례 경험했다. 그래서 무조건 써야 한다. 만약 안 쓴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싸이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계약서를 써봤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뮤직비디오. 우리가 일을 시작한 일에 2번째로 많은 계약금, 그리고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게 배려해줬다. 매니저를 거치지 않고 MSN 메신저를 통해 싸이와 직접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했고 바로바로 제작사항이 결정됐다.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 인생극장 B형 뮤직비디오는 완성됐고 최종 컨펌이 바로 이뤄졌다. 잔금도 질질 끄는 것 없이 곧바로 입금됐다. 이렇게 깔끔하고 청량감 있게 외주 제작을 한 건 처음이다. 이 사람은 진짜 사나이다. 곧바로 이어 인생극장 A형을 만들려고 할 때 싸이는 다시 훈련소 입대를 하게 되고 결국 인생극장 A형 뮤직비디오의 제작은 무산된다. 그래도 인생극장 B형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받았기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군대를 다녀온 뒤 보란듯이 재기하고 월드스타가 된 싸이를 보며 이 양반은 언제고 그 위치에 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꼭 강남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 뒤 내가 만든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내 채널에 올려뒀는데 몇 년 후 YG에서 저작권 침해 메일이 왔다. 그래서 곧바로 내렸고 현재는 누군가 유튜브에 올려둔 것이 딱 하나 조악한 화질로 검색된다. 안녕하세요, 장석조 감독입니다. 축복소녀 연재하며 중간중간 짬내서 후다닥 만든 이 군대 이야기가 생각보다 반응이 참 좋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군대 이야기 공모 받아서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슬슬 소재가 후달려서 끝낼까 했는데 잘 됐네요.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엿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다양한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라 50% 적절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10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보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